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쓰지만 올해는 유독 굵직한 현안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올 한 해 대구 경북을 돌아봅니다.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공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누적 조회수 3억 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가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인데요. K-팝 아이돌이 악령과 싸우는 독특한 테마 이야기로 한국 문화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모두 한국의 전통 무구인데요. 호랑이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4인검도 등장해 화제입니다. 캐데헌 열풍으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는 K-팝 가수지만 밤에는 퇴마사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룬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 중 리더인 루미가 사용하는 검은 조선시대 왕실의 검인 4인검입니다. 당시 4인검은 전투용이 아닌 귀신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으로 검날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28개의 별자리와 주역의 8괴를 설명하는 27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담금질이 이루어진 식입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용맹한 호랑이의 힘을 담기 위해 12년에 한 번 호랑이의 기운이 모두 겹치는 단 2시간 동안에만 뜨거운 검날을 두드리고 식히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담금질이라는 그 행위를 잘 했나 안 했나, 정성스럽게 잘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하지. 여기에 분양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여기 금으로 치장을 하고 보소로 치장해서 그게 4인검은 아니에요. 조선 태조 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4인검은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데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드는 만큼 흉년 등으로 백성들이 힘들 때는 신하들이 제작을 금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4번 겹치는 시기에 담금질한 4인검과 비교하면 제작의 기회가 더 많은 3인검도 있는데 이름 그대로 호랑이의 기운이 3번 겹치는 시기에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회를 봐서 칼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선조들이 그 얼마나 그 깊은 뜻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살아서 칼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30여 점의 조선시대 4인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고궁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998년과 2010년, 2022년까지 3차례 제작에 나선 이상선 장인 등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데헌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금관 특별전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라금관 6점을 포함해 신라의 황금문화유산 20건이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한 3, 40분 정도 기다려서 표를 받고 이제 11시 반 시간에 와서 둘러봤는데 여기 둘러보기 전에 이제 모조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구나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런 금관이나 이렇게 다 실제로 금으로 돼 있는 것들이니까 더 훨씬 웅장하고 또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착용하고 다녔다는 게 조금 더 새롭고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그거를 직접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정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중박에 있는 거하고 경주박물관에서 동시에 한 번에 모이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내외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내년 2월까지 전시를 연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달 초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언급되며 지역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가 경북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 이후 두 시도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을 딸 때에도 두 지역 간 경쟁은 불가피했고 또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을 논할 때에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분리해서 시너지가 나지 않자 대구와 경북은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20년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등 이슈로 동력이 떨어졌고 이어 위원회도 해체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당시 대구시장을 맡았던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직을 신설 확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기존 실무추진단을 확대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본격 가동에 나섰고 대구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경제, 산업, 예산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들을 전면 배치해서 행정통합 수행에 힘을 실을 방침입니다. 조직은 신설됐지만 명칭과 청사 문제 등 이견을 좁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경북 북부 지역이 소외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많았습니다.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는 의견도 지배적인 상황 속 지난해 12월 13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 주민 설명회조차 파행을 맞았고 이후 계엄여파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 대선 등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가 열리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권위 상태인 대구시장 자리를 행정부시장이 권한 대행으로 맡고 있는 만큼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권한을 특별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되니까 대구시 시장의 권한을 그게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건 행안부랑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NS를 통해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통합하는 국가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진 방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발전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환수해주고 일반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일반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대일 경북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그간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고 지금은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경북 북부권 발전의 어떤 로드맵이 이게 미리 제시된 이후에 이 통합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10년도 채 안 된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큰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이게 여태까지 몇 년을 해와봤지만은 이 행정력이 크게 낭비가 되고.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내 찬반 의견 속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또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 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민간공항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정작 사업의 몸속인 군공항 이전은 예산 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올해 기록과 다가올 2026년 전망을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일대 13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그리고 두 곳의 화물터미널을 짓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 대구공항보다 부지는 7배, 터미널은 4배 이상 커지며 2060년 기준 연간 여객 1,200만 명과 화물 23만 톤을 처리하는 중남부권 물류 거점이라는 위상이 국가계획에 처음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를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의성 화물터미널의 위치와 규모를 놓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사업부지 재선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됐습니다. 결국 갈등을 봉합하느라 고시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1년 가까이 늦어졌고 그 사이 늘어난 사업비 4천억 원은 고스란히 지역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만들지는 정해졌지만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답이 여전히 없다는 점입니다. TK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통합 이전 방식입니다. 약 11조 원이 넘는 군공항 건설이 선행되어야 그 위에 민간시설을 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토지 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800억 원은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민간공항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전체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군공항 사업은 사실상 재원 고갈 상태에 놓인 겁니다. 활주로 3,500m 중 2,700m 이상을 군공항 예산으로 먼저 닦아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민간공항 고시는 몸통 없는 꼬리만 흔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가올 2026년은 신공항 사업의 존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가 불가능해진 만큼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빌려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자는 국비로 보전받겠다는 겁니다.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육자협의체가 구성되며 물꼬를 튼 광주 군공항 이전 사례는 대구시가 내년 초부터 활용할 핵심적인 협상 카드입니다. 2025년 TK 신공항은 물류공항이라는 구체적인 이름표를 얻었지만 예산 공백이라는 현실의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2026년 새해 정부가 단순히 도덕 교과서 같은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재원 보따리를 풀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염원인 신공항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이 국가유산청의 국보 지정고시를 통해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이 석탑은 전체 높이 4.3m, 건축 면적 6.4제곱미터 규모의 신라계 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석탑으로 현종 2년인 1011년 건립됐습니다. 기단과 탑신에 총 190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고려 초기 군사제도와 지방 향촌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석탑의 특징인 2층 기단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1층 탑신 받침석을 추가하는 등 고려식 구조로 변모한 과도기적 양식이 뚜렷해 한국 석탑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대구 경북도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도 많았고 각종 논란과 사건 사고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또 분노와 우려와 걱정을 주기도 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보는 2025년 뉴스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